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의 긴장된 갈등. 2. K9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다. 3. 한국은 구세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군이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으로 맞대응하는 일이 있었죠. 또한 강원도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전술적 조치를 위해 출격한 K1 공격기 일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 무기의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K9 자주포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고 이제 한화에어스페이스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인도에서는 이런 사고를 다 보고도 한국 무기를 더 사들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 정부는 최근 한화에어스페이스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라르세넨 투브로 LT가 한화에어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제작한 K9 바지라 백문 조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인도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LT에 공식적으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오면 계약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이번 K9 자주포 바지라의 추가 도입은 역시나 중국과 맞대고 있는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인도 국방부는 LT에 추가로 백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벌써 수년패 중국과 국경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인도와 중국군은 몽둥이를 들고 서로 난투극을 벌였죠. 당시에도 중국 인민군이 인도와 맺은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어오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몽둥이를 들고 이를 반격했죠. 두 국가의 국경 분쟁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1962년 중인 전쟁과 1967년 국경지대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도 2017년, 2020년, 2021년, 이번 2022년 몽둥이 국경 분쟁까지 너무나 자주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국가는 국경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서부 정부의 신장 군사지역의 몇몇 부대가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서부 정부의 신장 군사지역의 몇몇 부대가 해발 약 5,000m의 고원지대에서 야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총콩 사우스 차이 나무닝 포스트에 의하면 주변 지역에서 도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흑목한 전투 환경에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정했고 병사들에게 고원지대 훈련을 위한 더 높은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때 군사훈련을 감행하는가 하면 중국은 트럭 탑재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PHL-11의 신형 모델을 해당 지역에 배치해 정밀 타격 훈련에 활용했고 국경지대에서 활용하던 9세대 J7 전투기가 첨단 다기능 J16 전투기로 교체되기도 했었죠. 역시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 역시 최첨단 무기를 국경에 배치하며 중국에 맞대응했는데요. 미국산 치누크 헬기와 자주포, 라이플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감시 장비가 당시 배치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2021년 그보다 앞서 인도는 이런 강도 높은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 100대를 주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역시 인도군은 지난달 동부 오디샤주 압둘 칼람 섬에서 대륙간탄도 미사일 아그니 5의 야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군은 결국 고민만 하던 K9 바지라 백문을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후문입니다. 역시나 분쟁 국가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아무래도 인도가 이 K9 자주포 바지라를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에 성공하자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용도로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에 인도의 여러 언론은 일제히 K9 자주포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고 다시 한번 왜 K9 자주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여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인디아 투데이는 중국과의 국경에 확실히 입증된 인도의 무기 시스템 중 하나인 155mm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무기는 뜨거운 사막과 산악지대에서 오랜 기간 확실히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라다크에 얼어붙은 고지까지 의도한 지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는데 이번 주문 역시 그난의 추운 날씨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군은 배치된 연대를 위한 방한 키트도 조달했으며 극한의 온도에서 절연돼야 하며 영하 20도에서 얼지 않아야 하는 배터리 그리고 오일 및 윤활유를 포함한 9개의 품목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의 TVP 월드에서 한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도 뉴스 진행자가 한국산 무기는 한국의 지형에 맞춰서 제작되지 않았냐고 말하며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문 가득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군사 전문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무기는 이미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미국과 독일의 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코웃음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인도군은 K9 자주포 바지라에 관한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신들의 국경지대에서 맹위를 떨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지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하는 모습과 저 멀리 있는 표적을 완벽하게 타겟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자신들의 이런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뛰어난 성능을 확인했고 결국 추가 주문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에 중국인들은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군사력 순위 세계 3위의 초강 대국이면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그런 중국에 맞서 매년 국방비를 증가시켜오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4대 군사 강대국입니다.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9 자주포를 저렇게까지 대량으로 구입해 자신들과 맞대고 있는 국경에 배치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뿐더러 꽤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서 병력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렴 중국이라고 한들 이를 모를 리 없죠. 더구나 상대는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승패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세계적으로 수준 높기로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입한다니 믿기 어려울 뿐더러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중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전쟁이 계속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무기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지금은 세계 8대 방위산업 강대국이고 말이야. 실제로 상대와 격전을 벌인 걸 본 적이 없지만 한국산 K9 자주포가 꽤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아무리 우리라고 해도 저 무기를 상대로 국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거야. 더구나 인도 역시 K9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빠르게 군에 투입할 수 있잖아. 한국산 무기는 그냥 싸기만 할 뿐 성능적으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지 않나? 내가 봤을 땐 그렇던데 이번에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합참 못 미지는 북한의 무인기도 제대로 못 잡았잖아. K9 자주포도 형편없겠지 뭐. 누가 어떻게 운영하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글쎄 K9 자주포는 성능을 봤을 때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 차라리 인도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무기를 더 사들이는 게 우리에게 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요즘 외국에서 한국산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히 성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한국산 무기가 뛰어나다는 전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PH의 171위는 비교가 사실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인도에 배치된 바지라 자주포는 인도의 지형 특성에 맞춰서 제작된 장비입니다. 그렇다는 건 국경에서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공군이 굉장히 강해. 최근에는 제-26 전투기로 국경을 도배하고 있다고. 대중국이 감히 인도 같은 후진국에 질 일은 없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잘도 해대는구나. 인도는 꽤 많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고. 한국에서는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하던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되풀이돼서는 안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중국의 가장 큰 오판이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검증된 거야?
이미 한국산 무기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들었어. 심지어 이제는 미국도 한국 무기가 좋다고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과 함께 무기 제작을 하기도 한다지. 인도는 K9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과 수조 원 규모의 조선 계약을 맺었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은 자원대국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모커스에서 제공한다는 원잠에 꽂혀서 무리하게 기존 사업을 뒤엎었다가 발생한 잠수함 쇼크를 수습할 구원투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호주에게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 중 호주의 입장을 가장 맞춰줄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만약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처럼 보이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입니다. 현재 호주는 만약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될 경우 완전한 기술 이전과 더불어 모든 잠수함을 호주 조선소가 호주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응해야 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까지 붙였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일정을 무턱대고 맞춰주려다가 버는 돈보다 무언가를 더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민도의 P75I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인도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은 기업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결국 2022년 10월 현재 사업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제시할 조건이 부담하다면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인도의 P75I 사업처럼 사업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사업에 참가한 한국이 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하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도전 없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데요. 그러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내건 조건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엄청난 혈맹을 얻으면서 한국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뒷배경을 모른다면 공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세 군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성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쇼트핀 바라쿠다는 척당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흉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이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는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의 시천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퇴락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 12월에 인도에서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700억 원 상당이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51의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디메이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1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마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1번함 타이게이뿐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쇼핀 바라쿠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있으나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속 군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특수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안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툴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 만창호급 배치 2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에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 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식이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여러 방산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학을 떼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인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언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5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기술 이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인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팔고 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남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함으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21N이나 중형 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 게 뻔한 KF-21N과 중형 항모의 도입이 꽤 할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 상황을 파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원어치 무기를 제값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며 만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사업의 조건을 한국이 유리하게 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